흥행과 내홍 사이 무슨 얘기냐? 한동훈, 원희룡, 박근혜 탄핵 찬성 공격, 원, 한은 총선 참패 주 책임자, 날선 반박입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하는 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많이 SNS를 올렸어요. 어제 저희가 다뤘던 건 여당 전당대회 배신자론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온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SNS에 볼까요? 네. 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인데요. 한동훈, 박 직접 수사 과정에서 강압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강압도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선 국민의힘을 공격했었던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원희룡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어제 이런 말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소통과 신뢰와 경험이 없는 당대표가 결국 당정 충돌과 그로 인한 자중질환의 분열 그리고 192석 거대 야당의 특검을 미끼로 내세운 탄핵 그물질과 탄핵 선동에 의해 7년 전에 2017년 탄핵으로 인한 공멸 어게인이 벌어질까 봐 그래서 저는 요새 공황증에 정말 떨고 있습니다. 저는 배신이니 탄핵이니 탈당이니 이런 얘기들은 뺄셈의 정치를 하는데 쓰였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언어죠. 그런 말 누가 국민들이 많이 쓰시나요? 그런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고 협박 정치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직접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김종혁 의원님, 지금 여당 전당대회거든요. 여당 전당대회인데 등장하는 단어가 탄핵이에요. 탄핵 트라우마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그 당원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전당대회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흠집 내기, 무슨 정책이라든가 미래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을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민주당보다 더 튼튼한 당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에 맞서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수직적인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국가 운영을 여당으로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일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당정은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주로 논의가 돼야 되고 유권자들과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런 걸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서 과거에 네가 뭐 했지, 네가 수사했었지, 아니면 당신도 탄핵 찬성했었잖아. 뭐 이런 식의 상호 공멸적인 공방으로 가는 것은 저는 뭐 어느 당원도 이것을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거 책임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도 선거에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건 사실 논란이 많이 있어요. 이 한동훈 때문에 선거가 졌다. 그래서 108석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한동훈 덕분에 그나마 개헌저지선을 막았다. 그때 더 엉망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서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당신 졌잖아. 그러면 아니 그럼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 아니셨어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는 재판장에도 계속 출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다 유세 가셨는데 그 원희룡 그 후보님은 다른 지역 한 번이라도 유세 가셔서 지원하셨어요?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한 그런 서로 흠집내비가 아니라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당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거를 기준으로 이런 논의가 진행돼야 그 국민에 대한 도리고 이 총선 대참패에 대한 유권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에 대한 그런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상호 공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당원들 많이 걱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매일경제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흥행과 내홍 사이 여 당권 경쟁 공격 수위 아슬아슬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사실 요거는 한 발 떨어져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여당의 전당대회 흥행과 내용 사이 어디쯤입니까? 저는 흥행도 없고 내용도 없고요. 다 아니다. 그럼요. 그냥 또 윤석열이다. 음. 또 윤심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원희룡 후보나 나머지 나경원 후보 등등 보면 네. 물론 이제 윤심 잡기가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한동훈 후보 자체를 반윤으로 이렇게 딱 포지셔닝 해놓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말하자면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면 그 반사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냥 그 구조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고 따지고 보면 좀 유치한 방식의 전당대를 보고 있다. 저는 집권여당이 이 정도의 비전과 어떤 가치도 없이 전당대를 치른다는 게 비극이고요. 그 원희룡 후보가 늘 했던 말 있잖아요. 저기 인천 기항에 출마하면서 돌덩이 치우겠다. 네. 이재명 대표를 돌덩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를 보면 큰 돌덩이를 안 치우고 돌덩이를 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무능과 독선의 이런 국정 운영에 돌덩이를 다시 얹어놓고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무능과 이 독선의 윤석열 대통령의 돌덩이를 못 건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끄집고 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탄핵의 강을 넘었다고 다 생각하고 이 탄핵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일반적인 생각인데 다시 옛날 일을 다시 끄집고 와서 탄핵에 찬성했네 안 했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한동훈 후보 자체가 수사검사 시절에 특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강압적으로 수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는 당시엔 새끼 검사였어요. 더 큰 검사는 어린 검사, 네.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죠? 국민의힘의 왕 배신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스스로들 논리 구조가 꼬이면서 참 그 옆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또 저처럼 외곽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면 참 유치하다. 그래서 좀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품격 있는 전당대회를 보고 싶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하고 약간 헛기침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 봤는데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하고 지금 아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유치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굉장히 비극이기도 하지만 저희 또 우파 진영에서는 상당히 좀 잠재되어 있는 트라우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네. 이제 7, 8년 지나면서 이제 점점 가라앉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 공세에 이어서 지금 이제 탄핵으로 좀 몰고 가려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어떤 그 방탄을 하려는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전략의 어떤 흐름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 어떤 탄핵의 우려가 저희 진영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네. 현재 당내 대표 경선에서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좀 흥행이 되고 있고 특히 보수 진영의 지금 언론 매체의 좀 시청률이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고 하는 것을 봐서는 괜찮은데 더 이상 좀 나아가서는 좀 위험하다. 사실은 당내 선거가 원래 더 치열하거든요. 원래 지난번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지금 이낙연,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경선 과정에서 지금 대장동이라든지 비리가 다 이제 드러났듯이 원래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데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설사 좀 비판을 하더라도 좀 팩트에 좀 근거를 하고 특히 앞으로 있던 비전에 좀 더 치열한 정책 좀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좀 말씀을 더 첨언하면 네. 사실 한동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후보가 네. 사실은 나올 때 이런 어떤 총선 참패의 이런 어떤 그 원인 규명을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후보가 사퇴까지 한마당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앞으로 남은 시점에서도 총선 참패가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게는 좀 아픈 그런 공격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홍석준 의원님은 흥행과 내용 사이에 아직까지는 흥행이다. 근데 여기서 살짝 넘어가면 내홍이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 정도가 맞긴 맞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아직까지는 흥행인데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했죠. 탄핵 말고 민주당 얘기도 여당 전당대회에서 계속 민주당원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원희룡 후보가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원입니까? 갑자기 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국민의힘 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조차 의문입니다. 민주당에서 특검하자고 하는데 특검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민주당원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다시 또 받아칩니다. 뭐라고 받아치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원희룡 후보께서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예, 편하게 말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좀 다급하셔서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아, 다음 주면 토론회 때 좀 만나실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좀 하실까요? 그러면 글쎄요, 뭐 그건 그때 생각해 보죠. 네, 김종혁 의원님. 네. 근데 보면 한동훈 후보가 나는 네거티브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원희룡 후보가 뭔가 얘기를 하면 또 하나하나 또 다 받아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경선에서 네.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인정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지지자들도 네.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느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저희 당에 대해서 네.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유명한 정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반박되어지지 않는 거짓은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게 경선이 축제가 돼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원희룡 후보는 그러면 당신 민주당원이냐? 이게 무슨 축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 경선이 축제가 돼야 된다면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다 하더라도 이 경선을 축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죽어서 그 초상집처럼 경선을 치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게 좀 과하게 가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한동훈 후보도 아니 당신 옛날에 제주지사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공격을 한 것도 그 부분은 좀 과한 것 같아서 서로 아니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들인데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 민주당원 아니냐 혹은 뭐 옛날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오가는 공방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짧게 요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원희룡 후보가 제기하는 얘기에 다 받아치다가 그냥 그렇게 그 프레임에 말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주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패널들로 나오신 분들도 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그 유명한 격언처럼 자꾸만 코끼리 피해 가자라고 하면 자꾸만 거기에 코끼리만 보게 되죠. 네, 코끼리만 보게 되고 네. 뭐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저런 부분이 결국은 경선 자체를 전부 다 상호 공방으로 가게 그렇게 비난전으로 가게 될 우려성도 있어서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 기사가 아니라 다른 기사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예,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릴 소식, 장마가 북상합니다. 저희가 제주도 그리고 남쪽에서 굉장히 지금 비 피해가 심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장마가 북상해서 오늘은 서울을 강타합니다. 수도권 지역에 오늘 내일 최대 150mm 물폭탄이 쏟아질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출근길에 우산 챙기시고요. 안전하게 좀 빨리빨리 좀 귀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